12월 26일 금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51% 상승한 4129.6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6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49% 상승한 919.6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11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36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8종목, 코스닥에서는 28종목이 나왔습니다. 이중 상한가 종목은 계양전기, 남선알미늄, CTR 모빌리티, 3일CNS, 에이테크솔루션, 셀로메드, 인베니아, 오비고, LK캠, 라닉스 10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36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3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반도체 테마입니다. 수요일 밤 미국장은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장이 무난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국장도 오늘 상승세로 출발했는데요. 특히 크리스마스 휴장일 동안 반도체 테마와 관련한 호재들이 쏟아지면서 오늘 반도체 테마에 수급이 몰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먼저 엔비디아가 그록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록은 언어 처리 장치를 만드는 미국 기업으로 구글의 TPU를 개발한 핵심 인력들이 설립한 스타트업입니다. 엔비디아의 GPU가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면 그록의 언어 처리 장치인 LPU는 인공지능이 답변을 내놓는 추론 단계에 특화되어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인수 방식은 그록의 지분 전량을 매입하는 인수합병 방식이 아니며 그록의 핵심 기술과 특허 그리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라이선스 형태의 계약이라고 알려졌어요. 엔비디아는 이 같은 방식을 통해 반독점 규제에 걸리지 않으면서도 그록의 핵심 역량을 흡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약 규모는 200억 달러로 하나로 29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계약입니다. 한편 엔비디아가 인텔의 생산 공정에 대한 테스트를 중단했다고 전해졌는데요. 트럼프 정부는 지난 9월 인텔의 지분 10%를 취득했으며 엔비디아는 인텔에 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요. 하지만 엔비디아가 테스트를 중단했다고 전해지면서 인텔의 공정이 기대에 못 미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전해진 단독 기사에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구매 담당 임원들은 인공지능 반도체를 구하기 위해 한국에 상주하다시피 하며 국내 기업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구글은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해놓지 않은 구매 담당자들을 해고하는 등 반도체 칩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 밖에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메모리 업계 최초로 6세대 HBM인 HBM4를 양산한다고 전해졌는데요. 두 기업 모두 내년 2월부터 국내에서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자체 개발한 GPU를 탑재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출시한다는 소식이 동반되었는데요. 해당 제품은 엑시노스 2800이라는 가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2027년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어요. 현재 독자적으로 GPU를 설계할 수 있는 기업은 엔비디아와 AMD, 인텔 등 소수의 기업뿐인데요. 이번 개발을 발판 삼아 외부 고객사의 반도체를 설계해주는 주문형 반도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노무라 증권은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를 15만원에서 16만원으로 상향했는데요.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목표 주가 88만원을 제시했다고 전해졌어요. 삼성전자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11만 7천원이며 하이닉스는 59만 9천원입니다. 참고로 하이닉스의 경우 현재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한국거래소는 시가총액 100위 안에 드는 기업들을 투자 경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이닉스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투자 경고 종목에서 해제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경신한 가운데 반도체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LK캠은 태양전지 핵심 기술을 이전받은 사실이 부각되며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해당 기술은 한국화학연구원으로부터 이전받은 것인데요. 해당 기술이 국가연구개발 100선 최우수에 선정됐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가온칩스는 178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공시가 있었는데요. 최근 매출액 대비 18%에 해당하며 계약 상대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계약 기간은 내년 10월 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이번 자율주행 및 로봇 테마입니다. 현대차그룹의 로봇 및 자율주행 사업 확대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회장은 자율주행 기술을 전담하는 자회사인 포티투닷의 판교 사옥을 방문하여 자율주행 기술을 직접 점검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정 회장은 직접 시승을 진행한 뒤 테슬라 같은 경쟁사에 비해 출발이 늦은 것은 사실이지만 안전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개발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현대차그룹은 내년에 열리는 세스 전시회에 참가하여 로봇과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해당 전시회는 현지 시간으로 1월 6일부터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니 체크해주세요. 한편 삼성전자는 최근 자회사인 하만을 통해 독일의 자동차 시스템 기업인 GF 프리드리사펜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사업 부문을 인수했는데요. 하만은 삼성전자가 2017년에 인수한 기업으로 오디오 전문 기업이자 커넥티드카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 인수로 하만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자율주행 및 로봇 관련주들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상한가를 닫아준 순서는 라닉스, 계양전기, 에이테크 솔루션, 오비고 순입니다. 이 중에서도 에이테크 솔루션은 수요일에 이어 오늘도 상한가에 들어가며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삼성전자가 이대주주로 있다는 점이 지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양전기는 지난주 현대트랜시스와 로보틱스 모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계약 금액은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하며 계약 기간은 203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어서 우린PTS는 현대차그룹의 로봇자 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감속기를 공급 중이라는 점이 지속 부각되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편 원익홀딩스는 지난주 린데코리아 주식회사와 2,963억 원 규모의 반도체용 특수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최근 매출액 대비 45%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2028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은 3번 바이오 테마입니다. 알테오젠이 홈페이지를 통해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 이전 계약을 위한 옵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알테오젠의 핵심 파이프라인인 피아주사 제형 변경 기술에 대한 옵션 계약인데요. 계약 상대방과의 경쟁구도 관계로 계약 상대방이나 제품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최종 기술 이전 계약은 내년 안으로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BL 바이오는 언론을 통해 일라이 릴리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반독점법과 관련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기술 이전과 공동 연구개발 계약에 대한 선급금 4천만 달러와 지분 투자금 1,500만 달러를 수령했다고 밝혔어요. 이를 통해 총합 805억 원의 현금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ABL 바이오는 한 달 전 미국 일라이 릴리와 3조 8천억 원 규모의 플랫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일라이 릴리를 대상으로 220억 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 기업들을 중심으로 바이오 테마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셀로메드는 최대 주주 변경 및 3자 배정 유상 증자 소식에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4일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운영 자금과 채무 상환 자금 확보를 위해 변경 예정 최대 주주인 LNCES를 대상으로 170억 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LNCES는 재생의료기기 상장사인 LNC바이오의 자회사인데요. 셀로메드의 유상 증자에 참여하여 최대 주주로 등극할 예정입니다. LNC바이오는 재생의학 분야에서 완벽한 사업 구조를 갖추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현대약품은 최근 언론을 통해 당뇨병 혁신 신약의 임상 2회 이상 결과가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임상을 진행한 결과 유효성을 입증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사이토제는 국내외에서 동물 실험을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대체 기술로 부각되는 오가노이드 시장 진출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남선알미늄과 조일알미늄을 비롯한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트럼프 정부에게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중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보내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해당 요청에 따라 트럼프 정부가 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할 경우 국내 기업들의 단기적인 수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관세 적용 품목이 확대되면 중국산 알루미늄의 저가 공세를 막는 효과도 나타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반사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 밖에도 현재 알루미늄 선물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현대차와 기아가 기업들의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검증하는 글로벌 탄소중립 연합기구로부터 감축 목표를 승인받았다고 전해졌는데요. 이번 승인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는 영국 시장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게 됐어요. 전기차 같은 친환경 차량에는 배터리가 탑재되기 때문에 무거운 배터리를 안전하게 지지하면서도 열을 빠르게 배출할 수 있는 소재가 필요한데요.
이 같은 이유로 알루미늄이 배터리 케이스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알루미늄 관련주들과 더불어 알루미늄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CTR 모빌리티가 강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CTR 모빌리티는 휴머노이드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기사 내용이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 중에서도 남선알미늄과 SM백셀은 같은 SM그룹주인데요. 최근 SM그룹의 오너 2세인 우기원 씨가 SM그룹의 경영지원본부장으로 내정된 가운데 승계구도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SM백셀은 이틀 전 계열사인 SM상선이 장외 매수를 통해 SM백셀의 주식 2,498만 주를 취득했다는 공시가 올라온 바 있는데요. 최대 주주인 SM하이플러스의 보유 주식수도 500주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삼남아이다이스가 보유한 주식수는 2,498만 주 감소되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인베니아는 수요일 장마감 후 유상증자 권리락 공시가 올라오며 오늘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기준가격은 1,079원이며 인베니아의 오늘 종가는 1,402원입니다. 이어서 3일 CNS는 일본의 JFE 엔지니어링과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769억 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34%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2027년 2월 24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제형솔루텍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제형솔루텍은 남북 경협 관련주이자 로봇 및 자율주행 신사업 기대감을 잇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아이로보틱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아이로보틱스는 최근 로봇 신사업 기대감을 잇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아이로보틱스는 올해 2월부터 경영권 분쟁 공시들이 이어진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크레오 SG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크레오 SG는 지난주 감자로 인한 변경 상장이 있었으며 변경 상장 첫날 상한가로 마감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크레오 SG는 지난 10월 50% 비율의 감자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노타는 11월에 신규 상장한 온디바이스 AI 기업인데요. 노타는 한 달 전 언론을 통해 삼성전자의 최신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인 엑시노스 2500의 AI 최적화 기술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한 바 있습니다. 해당 계약을 통해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AI 스튜디오의 핵심 기술을 제공한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경신한 가운데 이 같은 부분이 재부각되며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으로 메이슨 캐피탈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남선알미늄, 2위는 조일알미늄, 3위는 삼성전자, 4위는 하나갤러리아, 5위는 SM백셀, 6위는 현대약품, 7위는 아남전자, 8위는 미래에셋증권 우선주, 9위는 계양전기, 10위는 경인양행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남선알미늄, 조일알미늄, SM백셀, 현대약품, 미래에셋증권 우선주, 계양전기, 경인양행입니다. 남선알미늄과 조일알미늄은 알루미늄 관련주이며 남선알미늄과 SM백셀은 SM그룹주이기도 합니다. 뚜렷한 상승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현대약품은 최근 탈모치료제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당뇨병 신약의 임상 2회상에서 유효성을 입증했다고 밝히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우선주의 경우 미래에셋증권이 스페이스X 상장에 따른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계양전기는 지난주 현대트랜시스와 로보틱스 모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경인양행은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관련주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제형솔루텍, 2위는 현대모백스, 3위는 JW신약, 4위는 셀루메드, 5위는 효림로봇, 6위는 워닉홀딩스, 7위는 슈어소프트테크, 8위는 온코닉 테라퓨틱스, 9위는 아이로보틱스, 10위는 PS일렉트로닉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제형솔루텍, 셀루메드, 워닉홀딩스, 온코닉 테라퓨틱스, 아이로보틱스입니다. 제형솔루텍은 남북 경협 관련주이자 로봇 신사업 기대감을 잇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셀루메드는 최대 주주 변경 및 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에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워닉홀딩스는 로봇 및 반도체 관련주이며 지난주에 반도체 관련 공급 계약 공시가 있었습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제약 기업입니다. 아이로보틱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2월부터 경영권 분쟁 공시들이 이어지고 있으며 로봇 신사업 기대감을 잇고 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하이닉스, 3위는 삼성 에피솔딩스, 4위는 하나오션, 5위는 한미반도체, 6위는 두산에너빌리티, 7위는 삼성전자 우선주, 8위는 현대차, 9위는 네이버, 10위는 삼성전기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원익홀딩스, 2위는 알테오젠, 3위는 현대모백스, 4위는 ABL바이오, 5위는 노타, 6위는 알지노믹스, 7위는 온코닉 테라피틱스, 8위는 한라캐스트, 9위는 제형솔루텍, 10위는 에코프로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원익홀딩스, 노타, 온코닉 테라피틱스, 제형솔루텍입니다. 원익홀딩스는 로봇 및 반도체 관련주이며 지난주에 반도체 관련 공급 계약 공시가 있었습니다. 노타는 온디바이스 AI 기업으로 삼성전자와의 협업 소식이 재부각되고 있습니다. 온코닉 테라피틱스는 제약 기업입니다. 제형솔루텍은 로봇 신사업 기대감을 잇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